자, 지금부터가 진짜야. 앞에는 뭐 그냥 뭐 이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볍게 깔았는데, 지금 얘기할 게 뭐냐? 내가 왜 시진핑 지금 이미 바지 사장이다, 이미 그냥 얼굴 마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이제 별 권력 없다라고, 그 가능성이 커요. 예. 뭐 100%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 하지만 그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양한 정황들이 지금 잡히고 있어. 한 개 한 개씩 나오고 있어. 그게 어떤 정황들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추측 아니야. 이거 추측 아니에요. 들어봐봐. 자, 아까 화고펑이랑 덩샤오평의 얘기를 들었죠, 그죠? 화고펑이랑 등소평 얘기. 근데 지금 그 등소평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유샤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장유샤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현재 중국 군 내에서 가장 높은 서열의 장군 중에 한 명이에요, 장유샤가. 그리고 시진핑의 최측근 군 인사로 알려져 있으며, 한마디로 말하면 시진핑의 군권 장악을 도운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말이 많이 돌죠. 시가군이었으나 시진핑에 대한 불만과 다양한 원로들이 말을 들으며 시진핑을 견제하고 있다라는 말이 지금 돌고 있는데, 근데 그 역할이 뭐 장유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정황들을 얘기해 드릴게요. 요즘 중국에서 뭘 유행합니까? 요즘 중국 정치계에서 뭐가 유행이에요? 그렇지. 캐롤라인님 뭐야? 1, 2, 3님도 그렇고, 야, 여기 진짜, 맞아요, 여러분들. 다들 이렇게 중국 정세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 맞습니다, 여러분. 요즘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숙청이에요. 거의 지금 뭐 거의 숙청 세일이야. 숙청 대방출. 자, 그 중에 숙청당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몇 명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묘화라고 들어봤어요? 묘화.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주임, 원해방군 이데올로기 책임자 묘화. 현재 상황, 징계 중대 위반으로 2025년 6월 군사위 위원직 박탈, 인민대회 대표직에서도 제외됨. 이 조치는 60년대 이후 가장 높은 레벨의 군 숙청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숙청됐느냐? 허웨이동이라고 있습니다. 허웨이동은 직책이 중앙군사위 부주석. 현 상황, 공식 석상에 장기간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2개월 가까이 관련 행사에서 사라진 상태로 숙청 또는 조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특히 군사위 내 핵심 두 부주석 허웨이동, 짱여오샤, 이 둘이가 되게 높은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거야. 허웨이동이 사라진 거는 시진핑의 시가군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문화 대혁명 이후 가장 고위급 숙청 인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 리샹푸라고 있습니다. 리샹푸 전 국방부장. 해임된 이후로 부패 및 비리 의혹 조사받고 있으며 이번 숙청 라인업에도 포함됨. 덩샤오핑이 과거에 화고펑을 명예는 남기되 권력을 뺏는 방식으로 몰아냈듯이, 시진핑도 지금 그 같은 은밀한 탈권력화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이 세 명 다 시가군이에요. 시진핑 라인이야. 그리고 짱여오샤도 그럼 시진핑 라인 아니었냐? 짱여오샤는 지금 괜찮냐? 짱여오샤는 지금 아마 더 이상 시진핑 라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 유명한 사진이 한 개 있죠. 요거 보여드리고 넘어가자. 이게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게 되게 유명한 사진이에요. 이게 여기 어디였더라? 뭐 어떤 회의 자리였죠, 그죠? 시진핑이 여기저기서 이제 다들 이제 인사하고 악수하고 있는데, 짱여오샤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이 시진핑을 바라보면서 지금 인사하고 지금 난리야. 짱여오샤 지금 완전 무시하고 있죠. 시진핑을 등지고 앉은 채. 이게 짱여오샤입니다. 이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이 사진이 흘러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짱여오샤 돌아선 거 아닌가? 근데 맞아,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그럼 짱여오샤가 숙청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짱여오샤 지금 살아있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숙청되고 있죠. 근데 뭐 여기 채팅창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거 그냥 사진 찍으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건 뭐 별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나중에 짱여오샤 늦게 일어나서 인사한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어. 이것 가지고는 아직 이것 가지고 짱여오샤가 돌아섰다 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뒤에 더 있습니다. 자, 일단 시진핑은 과거에 군 개혁을 통해 가지고 군권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자부를 했어요. 2015년 대개편, 7대 군구 체계 해체 등, 그때는 이제 시진핑이 완전 전성기 때. 근데 지금은 자신이 만든 시스템에서 대규모 숙청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뭔가를 의미하는 거거든. 시진핑 라인 다 잘리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한 얘기가, 그럼 그 사람들이 그냥 부패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자른다고? 자, 또 뒤로 봅시다. 중국에서 기사가 하루에
2개가 뜹니다. 자, 이거 한국어 번역 되지? 요즘 이거 기능이 너무 좋아. 자, 여러분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이 기사가 떠. 여기서 자 내용을 잘 봅시다. 뭐 9월 3일 오전 뭐 어쩌고 저쩌고 국가 주석 뭐 중앙 군사 뭐 주석인 시진핑이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회의에 참석하여 중요한 연설을 할 예정이다라고 기사가 떠요. 중요한 연설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검열을 직접 한다라는 얘기는 없어. 연설을 한다. 이게 왜 이상하냐? 옛날에는 기사가 이렇게 안 나왔거든. 옛날에는 무조건 뭐 시진핑이 직접 직접 이게 무조건 들어갔어. 근데 요번에는 그 말이 없어요. 그리고 동시간대에 다른 기사가 또 뜹니다. 자, 군사 퍼레이드는 9월 3일 천안문 광장에서 거행되며 평화 유지 임무 수행했던 군인들이 퍼레이드를 참여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9월 3일 천안문 퍼레이드가 개최된 평화 유지 임무 부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는 항일 전쟁 승리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국제 의무를 다하고 세계 평화를 소화할 우리 책임을 모현 중에서 합니다. 중국군은 항상 세계 평화. 자, 봐봐요. 똑같은 얘기야. 근데 중국의 당 매체라고 하죠. 당매. 중국 공산당의 매체에서 똑같은 기사를 2번 내느냐? 뭐 걔네들 할 일 없어서 그래요? 절대 안 그래. 똑같은 얘기인데 2번을 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빠졌어요? 여기서는 시진핑 얘기가 1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가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시진핑의 지도하에, 시진핑 사상의 바탕 아래 이런 게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대국으로서 국제적 의무를 다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해야 할 우리의 책임을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중국 군은 시진핑의 지도하에 있는 중국 공산당은 이게 아니라 그냥 중국 군은 시진핑 얘기가 1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이런 당매체에서 나오는 이런 대형 행사 그리고 주석이 참가하는 이런 행사에 주석을 뺀다? 그 말이 안 돼요. 옛날에 나왔던 모든 열병식에 나왔던 기사를 보잖아. 시진핑의 지도하에, 시진핑 사상의 바탕, 시진핑의 뭐하에, 시진핑 직접 없어. 이번에 이런 기사들 어디서 나와요? CCTV에서 나와. CCTV는 뭐야? 중국 공산당의 스피커야. 거기서 기사를 함부로 내요? 절대. 무조건 다 검사받고 다 검토받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해서 기사를 내거든. 근데 치밀하게 계획한 게 시진핑이 없어. 특히 중국에서 지금 중국 주석 시진핑의 이름을 뺀다?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시진핑이 직접 군사 검열을 할 수도 있어. 얘기는 안 했지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대 검열을 직접 한다고 해가지고 직접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시진핑이 꼭 권력을 장악하고 있느냐? 그것도 틀린 추측입니다. 중국의 역사를 봤을 때는 화고펑처럼 그런 상징적인 인물을 얼굴 마담으로 3년 동안 내세웠던 적이 있어요. 지금 시진핑도 아직 3년 정도 남았죠. 그죠? 얼마든지 얼굴 마담으로서 할 수 있어. 왜냐? 중국은요 항상 얘기하잖아. 면子. 중국은 이 체면.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만약에 누가 밑에 애들은 숙청당할 수 있어. 반부패, 범죄를 저질렀어. 부패를 했다. 탐관오리다. 그거는 보기 좋잖아. 청렴하구나. 근데 주석을 숙청할 명분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 주석의 라인들을 다 잘라내고 그냥 세워놨다가 밑에 애들이 정책 다 정하고 세워놨다가 보기 좋게 퇴장시키는 거. 그러면 세계적으로 보여지기에는 체면도 안 깎이고 중국 공산당 내부에 뭔가 일어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이거를 원하는 거야 지금. 자, 그리고 이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회에서 이 발표 누가 하느냐? 자, 발표 주체가 중공중앙선전부 부부장 후허핑 이 사람이랑 중앙군사위 연합참모부 작정국 소장 우저커 얘네들이 발표를 하거든요. 한 명은 홍보 담당이고 한 명은 군사 실무 담당. 이 둘이 열병식의 전체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누가 열병식을 지휘하고 누가 부대 검열을 하느냐 이거였는데, 자, 공식 멘트가 9월 3일 오전 중공중앙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전국정치협상회의 중앙군사위원회 명의로天安문 광장에서 성대의 기념대회를 개최하고 부대를 검열하며 그 뒤에 시진핑 총서기가 중요한 연설을 할 예정이다. 부대 검열을 시진핑이 한다. 직접 한다. 이런 얘기 다 뺐어요. 옛날에는 대놓고 대서특필 시진핑이 직접 이게 없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직접 검열 이 말이 빠졌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상한 점이 있느냐?
이 기념대회를 주최하는 그 주체가 5개의 기관이 연합 주체예요. 옛날에 열병식들은 중앙군사위 주체로만 발표해요. 중앙군사위 1개. 이거는 옛날에 시진핑이 군 통치 전통성 강화의 상징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번에는 갑자기 5개 국가기관이 공동 주최? 갑자기? 하지도 없었던 일인데 갑자기? 이게 약간 어떤 뜻이 숨어 있느냐? 시진핑이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합의하에 나오는 인물로 처리되고 있다라는 거를 약간 밑밥을 깔아주는 뜻이기도 해요. 중국도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뒤에 누가 나와서 모양이 좋게 이거를 딱 시진핑이 모양 좋게 내려오고 모양 좋게 시진핑이 후계자가 누군가가 다시 올라가는 이 밑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여기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는데 다음이 후계자가 누가 됐든 제2의 시진핑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그런 지도자 이제는 안 나올 거예요. 중국이 이번에 대인 게 있잖아. 지금 중국 군간부, 원로들, 정치인들 지금 15년을 대였어. 근데 만약에 시진핑이 잘 해가지고 중국이 더 부흥하고 막 일어났다. 그럼 또 말이 달라지는데 지금 중국 경제 상황 지하예요. 지하. 바닥도 아니야. 지하야. 10년 아님 12년이죠 정확히. 이제 2027년 되면 15년 되고 정확히는 12년. 중국 상태, 경제 상황이든 뭐든 지금 안 좋아요.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시진핑은 중심에서 밀려난 약간 형식상의 참여자지 이 열병식의 주체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시진핑이 직접 주최했다? 그럼 그 아까 어디냐 거기 중앙군사위에서 주최해야지. 5개의 국가기관이 통합 주최. 그리고 직접 검열 단어가 없고 시진핑은 그냥 중요한 발언 요 정도 모호하게.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이거 방금 여기 신화사잖아요. 중국의 신문사 신화사에서 이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얘기 같은 뉴스를 2번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도는 뭐 열병식 개최 기념대회 행사 전체의 통지. 두 1분대에 나온 거는 시진핑이 기념대회에 참석 및 중요 연설 예정. 시진핑을 따로 떼서 소개한 거야. 이것도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시진핑이 이거랑 어떻게 떼어져? 말이 안 되지. 시진핑이 직접 주최하고 직접 검열하고 시진핑의 이 권력을 보여주는 자리인데 하지만 이 2개 떼서 발표하잖아. 중국 당 매체에서 절대 이런 짓 못해요 여러분. 그 시진핑이 가만 안 놔둬. 근데 이런 걸 했다라는 거는 시진핑이 지금 어떻게 힘을 쓸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연도별 과거 사례를 한번 봅시다. 2015년 항일 전쟁 70주년 행사에 어떤 표현을 썼느냐. 시진핑이 중앙군사위 주석으로서 직접 검열한다. 친즈检阅 이 단어가 들어갔어요. 이건 완전 그냥 전면 주인공. 2017년 주르허 전장 열병식에서는 시 주석 사열차 탑승 군인들과 직접 교감. 군의 통수권을 강조하는 거지. 시진핑 군인들과 같이 직접 소통하면서 직접 2017년 기사고 그 다음에 2019년 건국 70주년에 시진핑이 직접 열병을 할 거고 직접 검열하고 지휘까지 할 거다. 대서특필. 근데 이번에 2025년 시진핑 연설 예정. 그리고 이 퍼레이드 기사는 따로 시진핑은 여기 와서 중요한 연설을 할 거다. 얘는 연설자로 오는 게스트 이런 게스트가 온다. 기사 따로. 그 다음에 열병식을 주최한다는 거 이건 기사 따로.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큰 정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화고펑이랑 등소평 얘기를 한 게 화고펑이랑 약간 비슷한 수순이 아닌가. 각본대로만 움직이다가 등소평과 원로들이 통제하래 각본대로만 움직이다가 마지막엔 퇴장. 지금 시진핑의 결정권은 많이 날아간 상태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시진핑이 완전 권력을 잃었다. 뭐 기사 2번 낼 수도 있지. 근데 진짜 그럴 수 없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것도 정황상 약간 약한데 더 센 거 없나? 더 센 것도 있어요. 이 와중에 이 열병식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중대 사건이 한 개 더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회의가 한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6월 말이었죠. 6월 말에 그냥 아주 평범한 회의예요. 어떤 회의냐? 그냥 정국 정협 중국全国政协第14期무슨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그러니까 중국에서 맨날 하는 회의야. 그냥 밥 먹듯이 하는 회의예요. 그 회의의 주제, 제목도 되게 평이했고, 회의 절차도 평이했고, 그냥 경제, 체제, 개혁, 심화, 중국식 현대화 추진, 그냥 항상 중국이 맨날 하던 회의, 그냥 맨날 똑같은 거 별로 특이한 게 없었어. 그런 회의가 한 개 열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국의 일하는 방식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다른 점을 찾아낸 거야.
그게 뭐냐? 여러분들, 그 개막의 사회자가 후춘화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후춘화는 시진핑이 쳐낸 사람이에요. 공청단파야. 이 후춘화, 이 사람도 유력 후보자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후춘화는 이미 쳐내졌어. 시진핑에 인해서 쳐내진 사람인데 얘가 다시 복귀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정협 14기 출범 이후 열린 12번째 회의인데, 이전 11차례 개막식은 모두 누가 했느냐? 왕후닝이 했어요. 여기 왕후닝이 나옵니다. 후춘화가 개막식을 맡은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 중간에 이런 사회자를 바꾸는 거 최초입니다. 시진핑이 쳐낸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 근데 돌아온 게 누구야? 공청단 세력이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의 공청단 세력들이 부활하고 있다, 혹은 이미 장악하고 있다. 시진핑이 쳐낸 사람을 감히 누가 복귀시켜? 그리고 이전에 1기부터 11차례 동안 왕후닝이 이거를 맡았거든요, 사회자를. 근데 여러분들, 왕후닝 궁금하다 그랬죠? 왕후닝에 대해서, 이건 제가 되게 급하게 준비한 건데 원래는 왕후닝 내용이 없었어. 근데 여러분들이 하도 댓글에 왕후닝에 대해서 알려달라라고 해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게 된 거는, 맞아, 요즘 기사들 중에 무슨 뭐 선거 조작이니 뭐니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뜨면서 뭐 왕후닝이 거론되면서 미국에서도 그 기사가 나오면서 왕후닝이 거론됐잖아요. 여러분들, 왕후닝이란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자, 이름은 왕후닝이고 1955년생이고요. 원적은 산동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푸단대, 중국 푸단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제정치학 이런 학과가 있었나? 나 이런 데 갔었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가서 석사랑 박사 따볼까? 국제정치학 이거 재밌을 것 같아. 요즘 내가 공부하는 게 이런 거니까. 이거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현직 2025년 기준 전국 정치협상회의 주석 공동 4위 서열이고요. 그 다음에 특직이 이념 전략가예요. 직접 선거 출마 뭐 이런 거 앞에 나서는 거는 싫어해. 하지만 모든 권력을 글로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중국 권력의 책사예요. 자, 글과 이념으로 3명의 최고 지도자, 즉 짱저민, 후진타오, 시진핑의 통치 철학을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짱저민의 3개 대표론, 왕후닝이 기초 구상 및 문장 정리 다 했고요.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 왕후닝이 이론 정리와 편집 주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진핑의 중국몽,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거 왕후닝이 핵심 문구 작성 및 노선까지 다 설계했어요. 공산당의 이념들, 이데올로기 이런 거를 글로 정리하면서 중국의 방향을 정하는 사람. 푸단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 출신이고 1993년도에 당중앙정책연구실로 스카웃됩니다. 정치적 경험은 전무했지만 이론, 담론, 전략에서 천재적 역량을 보였다. 덩샤오핑 이후에 이념적 공백을 메워준 인물이었어요. 그 전에는 덩샤오핑이 그걸 했어. 참, 중국에서 제가 중국의 역대급 지도자들 중에 누구를 추앙하고 누구를 이렇게 존경하고 그런 사람은 1도 없습니다. 하지만 등소평은 정말 중국에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정말 획을 한 획 그은 사람이에요. 긍정적으로. 모택동도 획을 한 획 그었죠. 굉장히 부정적으로. 덩샤오핑 이후에 이념적 공백을 메워준 인물이 바로 왕후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권력자가 아니라 설계자입니다. 설계자. 디자이너예요. 당대회, 양회, 군사문건, 이데올로기, 지침에서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문장은 거의 없음. 그러니까 이런 책사가 만약에 중국이 외국에 대해서 뭔가 음모를 펼치거나 아니면 뭔가 일을 조작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일을 꾸밀 때 왕후닝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왕후닝 무조건 참여되지.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뭘 하든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뭐 하든 왕후닝의 계략은 당연히 들어가 있지. 왕후닝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도 왕후닝이 주목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뭘 할 거냐, 왕후닝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 또 글을 써야 될 거 아니야, 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뭘 정리할 거냐? 시진핑의 퇴장 시나리오 디자이너 역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시진핑이 이제 어떻게 내려가면 세계에도 좋게 보이면서 뭔가 중국의 민심들도 잡으면서 뭔가 일거양득, 일거삼득, 사득 뭔가를 할 수 있는 이 각본, 이 대본을 꾸밀 그 사람이 왕후닝이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많이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 무슨 뭐 후춘화, 왕양, 뭐 리창, 띵쉐샹 뭐 이런 실무형 인물들이 행정 실권을 가지고 막 이렇게 등장할 때 왕후닝은 이전 체제의 사상을 부드럽게 정리하면서 질서 있는 퇴장을 만드는 그런 인물이에요. 현재 직책이 정협 주석인데 정협은 정시에라고 하거든요. 형식상 상징적인 기관이지만 역대 정협 주석은 모두 지도층 예비 통제 라인이거나 은퇴 전 이념을 정리하는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하면 왕후닝이 시진핑 체제의 마무리, 시진핑 체제의 장례식 디자이너가 된다 이거야. 장의사야. 왕후닝은 노선을 꾸며줄 수도 있지만 장례를 치러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왕후닝은 누구 말을 듣느냐? 지금 실세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얘는 권력자가 아니야. 그냥 이런 식으로 책략을 짜봐. 알겠습니다 하고 책략을 짜는 사람이에요. 왕후닝이 시진핑 정치적 장례식의 디자이너가 되느냐? 아니면 혹은 시가군의 일원으로 간주되어 퇴장을 당하느냐, 이거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일단 왕후닝이 사회자에서 나갔잖아. 후춘화가 들어왔잖아요. 왕후닝이 이후로 계속 그 중국의 그 진짜 치열하고 피 터지는 그 정치국에서 왕후닝이 살아남을지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후춘화가 치고 나왔어요. 후춘화를 그런 자리에 세운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 공청당의 원로들은 후춘화를 지금 밀어준다라는 거야. 어떻게 밀어주느냐? 이거 후에 또 뭐가 나갔는지 알아요? 후춘화가 이 회의의 사회자로 등장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갔는지 알아? 일단 후춘화가 누군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후춘화는 과거 공청단의 대표 인물이자 차기 국무원 총리로 유력했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시진핑에 의해 철저히 밀려났고, 심지어 20차 당대회 때는 시진핑이 후진타오를 생중계에서 퇴장시킬 때 후춘화는 옆에서 그저 멍하니 당하고 있었던 당사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우두머리 끌려나가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들, 후진타오가 그렇게 끌려나갔을 때 후진타오는 그냥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고 끌려나갔을까? 아니야. 여러분들, 짱저민도 그 당시 주석에서 나오고 나서 향후 거의 한 10년 정도 동안은 짱저민의 세력들이 계속 있었어요. 권력도 막강했고. 후진타오가 지금 아예 힘이 없다?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공청단의 세력들이 이렇게 제거되면서 후춘화는 어떤 취급을 받았냐? 그냥 약간 그 정치 퇴물,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던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이게 다시 등장했다? 그동안 후춘화는 정협 부주석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근데 정협은 중국에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상징적인 기관이지 실제로 이렇게 세력이 있고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정협 부주석으로 밀려났고 정치적 요양소에 들어가 있는 것 마냥 그냥 노후를 보내러 들어가는 그런 곳이야. 근데 이번에 개막식에서 사회를 맡은 데다가 CCTV 뉴스에서 얼굴이 2번이나 클로즈업, 딱 2번이나 클로즈업 하면서 이름도 2번이나 언급이 됐어. 이거는 메시지거든. 이건 얘를 띄워주는 거야. 시진핑이 밀어낸 사람을 중국 CCTV 뉴스에서 얼굴을 비춰주면 소개를 한다? 그것도 2번이나?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건 뭘 뜻하냐? 시진핑은 이미 거기에 이제 손쓸 힘이 없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CCTV에서 또 어떤 뉴스가 한 개 나갑니다.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CCTV 뉴스에서 뭐가 나갔느냐? 티벳 알죠, 여러분? 티벳 문화 관광 융합으로 신성장 동력 촉진 이런 기사가 나왔어. 겉으로 보면 그냥 지역 관광 홍보 뉴스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뭐냐? 이게 후춘화 띄우기였어요. 왜냐? 후춘화가 과거에 티벳의 대빵으로 있을 때 그때 이와 같은 사업들을 직접 밀어붙였고 그 실적들이 지금 다시 소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후춘화의 업적들을 다시 띄워준 거야. 그게 뭐냐? 티벳에 있었을 때 후춘화가 여러 가지 했던 일들을 그걸 다시 지금 띄워주는 거예요. CCTV 뉴스에서 후춘화의 업적까지 강조를 해주고 있어. 이거는 복귀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복귀하는 게 누구야? 공청단이라는 거야. 시가군은 이미 힘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여기서 또 더 강력한 정황이 터집니다. 와, 이거는 이것까지 터졌다. 이것까지 여러분들 보잖아. 야, 시진핑 끝났네. 나도 이거 보고 나서 시진핑 이제 허수아비구나. 시진핑 이제 바지 사장이네. 바로 느낌이 오더라고. 더 강한 사건이 또 한 개 터져요. 뭐가 터지느냐? 여러분들, 구이저우, 중국의 구이저우라는 지역에서 6명이 동시에 숙청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국은 숙청 대방출이에요. 지금 숙청 파티하고 있어.
6명이 동시에 숙청됩니다. 자, 그중에 뭐 관료 6명, 뭐 중대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 뭘 위반했는데? 몰라. 그냥 어디 사람이 있느냐? 교육부, 교통부, 농업부, 정협, 지방정부 6명 한꺼번에 잘려나갑니다. 표면적으로는 부패척결. 하지만 여기서 또 들어봐야 될 인물이 누가 있었냐? 전민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민얼. 시진핑이 절대적으로 신임했던 친위대 인물. 옛날에 전민얼이랑 아주 친한 사이고, 시진핑의 끌어당김으로 인해서 구의조에서 중칭, 중앙정치국, 상무위까지 아주 줄고 승승장구. 한때는 시진핑 보험용 후계자로까지 불렸던 인물. 시진핑이 뭔가 일이 났다. 그럼 전민얼이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까지 거론됐던 그런 인물인데, 왜 이 사람이 나오느냐? 전민얼이란 이 사람이 과거에 구의조에서 당서기로 있을 때 직접 발탁했던 인물들이 다 숙청되는 거야. 누구야? 시가굴 라인이에요. 시진핑 라인, 거기 구의조에 있는 애들 다 잘라버린 거야. 와, 피 터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한국 뉴스에 나왔어요? 이런 것까지도 세계 뉴스에 이런 거 나왔어? 안 나왔잖아, 이런 거. 지금 시진핑의 팔, 다리가 다 잘려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다양한 이 상황들이 있는데, 일단 요즘 시진핑의 직접 발언, 직접 인터뷰, 직접 연설, 이런 것들이 뉴스에서 안 나옵니다. 시진핑의 자료 화면의 나레이션. 옛날에는 무조건 시진핑의 직접 발언, 시진핑의 무조건 시진핑 위주. 지금은 시진핑의 직접 발언이 안 나오고 시진핑 자료 화면만 나가고 나레이션. 시진핑은 그렇게 되고 있는 반면에 후춘화나 왕양이나 리창 이런 후보자들은 화면에서 명칭, 보도 모두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어. 클로즈업을 잡아주지 않나, 업적 기사까지 띄워주면서 MC 자리까지 앉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한 개가 9월 3일의 열병식, 그리고 시진핑의 중요한 담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 중요한 시진핑의 담화는 아마 시진핑의 마지막 발표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 퇴임 발표. 그거는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 시나리오를 쓰기 나름인데, 시진핑이 9월 3일 날 나와서 중요한 연설을 하면서 내가 자리를 모두 이제 내려놓고 그만 물러나겠습니다, 이런 연설을 할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형식적인 중요한 연설을 하면서 5년 뒤에 임기 다 채우고 그때 아름다운 퇴장을 할지,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굉장히 높은 가능성은 지금 이미 시진핑은 바지 사장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런 정황들을 딱 보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진핑 끝났어. 여러분, 시진핑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다들 추측, 다들 이런 이야기, 무슨 설. 그거 아닌데. 그 소문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나는 그냥 끝났다고 봐. 이거는 너무 정확한 정황들이야. 뉴스 매체, 이건 반박 불가야. 다른 것들은 누가 치고 올라왔고 누가 했고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추측일 수 있거든. 근데 이건 맞아. 여기 232님이 말한 것처럼 무슨 사망설, 실각설, 붕괴설 이런 것들 너무 많았잖아. 근데 이건 설이 아니라 지금 보여. 그냥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가 지금 부각하고 있느냐? 시진핑은 퇴장 준비 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정권은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잖아. 시진핑이 퇴임을 하든 실각을 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 제2의 시진핑 올라올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아니에요. 제2의 시진핑보다는 차기 정권은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거예요. 집단 지도 체제가 유력합니다. 독재 체제 이거 더 이상 못 가요, 중국. 무조건 집단 지도 체제. 옛날에 등소평이 개혁 개방했을 때처럼 집단 지도 체제가 들어갈 거가 거의 확실하고, 집단 지도 체제가 뭐냐면 주석이 혼자서 뭔가를 다 결정하지 않아요. 주석은 있고 그 옆에 한 7, 8명의 서열들 높은 사람들이 같이 정하는 거야. 같이 회의하면서. 그 중에서는 다양한 세력들이 또 있겠지. 같이 정하는 거야. 지금 무조건 시진핑이 뭐다 하면 아니야. 그때는 이제 한 7, 8명이 다 같이서 정하는. 제가 봤을 때는 집단 지도 체제가 거의 99% 확정이고, 그 다음에 누가 이걸 잡느냐, 누가 권력을 잡느냐, 어떤 세력이냐, 공청단이 유력합니다, 여러분. 공청단. 저번에 제가 공청단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해드렸죠. 잠깐만, 저번에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공청단은 공산주의 청년단이고 한때 중국 정계에서 엘리트 양성사관학교라고 불렸어요. 그 다음에 당의 전통성 보존 장치, 다 일반인들 출시. 거기는 무슨 정치 금수저, 아니면 상하이방, 어디 높은 관료, 각 기업가 이런 게 아니라 다 일반인들 출신이야.
일반인들 출신이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온 진짜 말 그대로 인재들이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옛날에 제가 중국에서 학교 다닐 때 학기마다 야 당원으로 들어올 사람들 그럼 애들이 막 서로 손을 들어. 그러면서 애들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야. 단원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당원으로 들어가. 그 절차가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뭘로 들어가고 그 대학교 들어가서 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계속 정치를 할 거면 또 어떻게 뭘 하고 이 라인이 있어. 중학교 때부터 그 시험 봐서 들어가거든. 처음에는 청소년 단이라고 있어. 칭샤오니엔团 그거부터 들어가. 애들 맨날 막 시험 보고 그랬어. 난 그때 그냥 놀았지. 옆에서 보면서 니는 뭐 하냐? 입단 시험 봐야 된대. 그래야 공산당으로 입당을 할 수 있대. 그럼 왜 들어가냐? 난 그러면서 굿을 치면서 놀았어. 만화책 보고. 아무튼 엘리트 집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청단의 전성기가 언제냐? 이것도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딱 봐봐. 1차 전성기가 1980년대부터 1990년 초반이에요. 이때가 언제냐? 덩샤오핑 시기예요. 덩샤오핑 시기. 덩샤오핑의 후계구도 설계 시기. 덩샤오핑의 라인들이었어. 그때가 이제 어떤 시대냐? 개혁 개방 시대. 실용주의 관료 그룹 육성. 그 다음에 그때 리펑, 후야오방, 짜오즈양 이런 체제였는데 공청당 출신의 실무 관료 대거 승진하던 시기였고 그때 공청단 출신이라 하면 핵심 간부 사관학교 공청당 출신은 진급 잘 되는 사람으로 인식됐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 시기가 진짜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중국이 이제 첫 성장기를 이루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2차 전성기 때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후진타오 원자바오 시대. 후진타오 원자바오 다 공청단 출신입니다. 후진타오는 공청단 서기 출신이고 국가 주석을 했죠. 그 다음 리커창 작년에 죽었던 공청단 1서기. 그러니까 공청단 얘네들이 정말 뭐라 해야 될까? 진짜 하는 정책들을 보면 인민들을 위하는 정책을 해요. 나름. 리커창이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 지금 중국에서 1년에 10만 원도 못 버는 애들이 4억이 넘는다. 이 얘기 했다가 시진핑한테 찍혔잖아요. 지금 중국에 정말 미친 듯이 가난하게 못 사는 사람들이 6억 명이 넘는다. 리커창은 항상 이 얘기를 했어. 민생을 중요시하고. 근데 시진핑이 그걸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네가 뭔데 내가 지금 집권하고 있는데 그딴 얘기를 하냐. 리커창의 작년의 죽음도 굉장히 미스테리로 남겨져 있죠. 그죠? 시진핑은 태자당 출신이에요. 걔는 정치 금수저예요. 그리고 태자당 출신인데 태자당도 엎어버리고 지가 시가군 만든 거야. 그래서 지금 공청단 안에 누가 있느냐? 왕양, 후춘화, 리엔동, 이런 류엔동 이런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양이 나오고 있죠. 후춘화 지금 나오고 있죠. 후춘화 가능성 굉장히 커요. 지금 당 매체에서 그리고 중국 CCTV에서 후춘화를 이렇게 띄워준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신호거든. 얘를 홍보해주고 있다라는 거야. 이 뒤엔 누가 있냐? 공청단의 원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후진타오랑 원자바오는 국무원 총리를 했었고 후진타오는 국가 주석까지 했었죠. 총서기까지 맡았었고 이런 사람들이 시진핑이 이런 사람들을 다 쳐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쳐내졌다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완전 팔다리가 잘렸냐 세력이 없느냐 아니야. 벼르고 있었던 거야. 그 사람들이 이제 원로급이거든. 그 원로들이 뒤에서 내가 봤을 때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세력 만들어가지고. 시진핑은 어떻게 됐냐? 이 원로들 눈 밖에 나간 거지. 너무 심했어 시진핑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집권을 하면 어떻게 되나? 집단 지도 체제 들어가죠? 집단 지도 체제 들어가면 여러분들 시진핑이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이게 좋은 게 아닌 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청단들이 했던 업적들을 보면 개혁 개방 시대 직접 집도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공청단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미친 듯이 치솟았었어요. 그때가 10% 시대야. 경제 성장률 10%. 올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얘기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경제 성장률 10%면 그건 지금 말도 안 되는 무슨 동화 같은 얘기인데 그걸 해냈던 그게 공청단식이야. 만약에 지금 공청단이 다시 집권하잖아? 한국한테는 굉장히 큰 위협이에요. 이거 좋아할 일이 아니야, 여러분. 중국 인민들한테는 좀 좋을 수 있지. 하지만 한국한테는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시진핑이 계속 잡으면서 지 마음대로 막 휘젓고 다니면서 중국을 더 몰락시켜야 한국이 거기서 차지해가는 산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중국이 다시금 개혁 개방을 하고 중국이 만약에 다시금 세계와 함께 손을 잡고 야 그거 한국한테 큰 위협입니다. 미국이 패주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봤어? 여러분들 등소평 때는 중국이 친미했어요. 여러분
등소평 때는 중국이 친미를 했고 친미를 한 덕분에 경제 성장률이 어마어마했던 거야. 만약에 중국이 다시금 중국이 다시 친미하면 골치 아파지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아니면 중국 다른 정권이 어차피 미국은 중국을 견제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중국이 갑자기 스탠스 바꿔가지고 아이고 옛날에 그 스탠스 다 해드릴게요 오세요 이런 스탠스 나오면 그것도 게임 이상해지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예전의 그런 중국 경제 성장률 시기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세계도 이제 똑똑해졌지. 중국한테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러면서 이제 생산 라인을 전 세계로 다 이제 재분배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제조업이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부활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멕시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여기서 다 지금 나눠가고 있어. 중국의 독재 공장 체제 이거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청단은요 얘네들은 뭘 하느냐? 시장 중심, 민간 주도 이거를 밀어요. 얘네 은근히 민주주의라니까? 민주주의 정책 펼쳐. 지들 공산당이면서. 시진핑이야말로 진짜 리얼 공산당이야. 모택동, 시진핑 이런 애들이 진짜 리얼 상공산당. 근데 공청단 얘네들은 공산당이라 하면서 은근히 정말 진짜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의 그런 정책들을 막 펼친다니까. 그리고 시진핑은 외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대결, 베타 1대1로? 중국 몽콜 1대1로? 그럼 돈 내놔. 아니면 꺼져. 근데 공청단은 어떻게 하느냐? 유화, 실용적, 다자 외교. 저기랑도 외교, 여기랑도 외교. 하지만 체제는 공산당이야. 정책은 약간 자유민주주의 정책 이런 거 펼치면서 자본주의 사회 이런 정책 펼치면서 체제는 공산당이야. 그게 진짜 중국식 사회주의예요. 근데 시진핑이 펼친 건 뭐냐? 그냥 깡 사회주의야. 깡 독재, 깡 사회주의, 깡 공산당이야. 지금 세계의 경제 흐름이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금 얘기한 거 베트남 거기도 있고 말레이시아라든지 멕시코 이런 데로 대체 생산지가 부상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공급망이 약간 탈중국화에 맞춰가지고 설계 중인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중국이 공청단이 잡고 거부할 수 없는 딜을 제안해. 그건 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거든. 진짜 거부할 수 없는 제안. 이런 거 중국이 잘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시진핑이 3기뿐만 아니라 4기, 5기, 6기, 7기까지 가져와야 돼. 죽을 때까지. 독재 체제로. 미국이랑 계속 싸우면서 막 붙으면서. 여러분들 시진핑 체제가 무너진다고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야. 금융 개방? 미국이 원하는 금융 개방? 과연 공청단이 금융 개방을 할까 말까? 그건 지켜봐야지. 근데 만약에 공청단이 잡잖아요. 그건 줄어들 것 같아.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의 내부 자본, 해외 이탈 이런 거 있잖아. 억만장자들이 싱가포르로 이주하고 미국으로 이주하고 호주나 캐나다 이쪽으로 가고 고학력자들, 중국의 고학력자들, 유학자들 유학 가잖아. 중국을 안 돌아가려 그래. 다 그 해외에 남겨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그거 봤죠? 미국에 있는 많은 그 반도체란다 AI 인재들이 반 이상이 중국인이다. 이거 봤죠? 근데 걔네들은 중국인 출신일 수 있어. 그리고 물론 그중에 스파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난 중국 사람으로 살 생각이 없다. 난 미국 사람으로 살 거야. 나 AI 인재니까 받아줘. 나 미국 시민권, 난 미국 시민자로 난 미국에서 살 거야. 이런 중국인들이 훨씬 많다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청단에서 나와요. 공청단에서 무조건 나오고 지금 작업 중이야. 후춘화 앞에 내세운 거 봐봐. 지금 작업 중이에요. 왕양도 지금 거론되고 있고. 그리고 왕후닝 걔는 그냥 뒤에서 있는 설계자, 글 쓰는 사람, 책략 이런 거 짜고 있고. 그 다음에 무조건 이게 지금 중국이 민심이 그래요. 중국 지금 국민들도 시진핑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 뭐가 다시 돌아오느냐?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복원. 이게 공청단의 길이거든. 그게 다시 복원되면 민간 경제가 좋아질 수 있죠. 그리고 중국의 청년 세대 무슨 소비 절벽 당핑 이거 있잖아. 당핑. 7포 세대, 10포 세대. 이런 애들도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회복 가능성이 있고 중국한테는 좋은 거야. 근데 한국한테는 애국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국녀님 저 오늘 진짜 쉽지 않아요? 이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 아니야?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방송 재밌었다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업 버튼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고 나서 제 방송이 너무 재밌었다. 근데 이렇게 그냥 재밌게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 머리에 지식까지 들어와 있네? 내가 남는 게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유익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꼭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도 그렇고 숲TV도 그렇고 구독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리고 원본 영상은 본 방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유튜브 회원 전용에 올려질 거거든요. 제 회원 가입도 한 번씩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